유트라인 메스인가요? 아니면 아드렉스 메스인가요? 부작용은 말이죠. 그렇다고 막 건강해진다 느낌 안 된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제 6시 조금 넘었는데 예. 원래도 이 시간에 보통 출근하세요? 예, 보통 한 5시 반에 알람이 울리는데요. 여름에는 해가 조금 일찍 뜨니까 그때는 5시 반 되기 전에쯤 눈이 좀 떠지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한 5시 반입니다. 되게 일찍 출근하시는데 원래 좀 일찍 출근하시거나 그런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외래가 있거나 수술이 있으면 그 전에 이제 환자 준비를 좀 해야 되고요. 환자 리뷰를 좀 해야 되고 밤새운 이메일 정리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좀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출근하는 편입니다. 오시다 보면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대기하고 계셨는데요. 지방에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럼 진짜 엄청 일찍 출발하실 건데 그런 환자분들 볼 때마다 고생이 엄청 많으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침에 이제 처음에 오게 되면 그동안 밤새 왔던 이메일 정리를 먼저 좀 해야 되는데요. 병원 이메일, 학교 이메일, 외부 이메일, 여러 가지 이메일 루트가 좀 있고 지울 건 지우고 읽어서 꼭 회신을 좀 빨리 줘야 될 건 회신을 주고 이런 식으로 아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저는 어머니라는 존재를 제가 이제 치료를 좀 해드리는 건데 그 치료가 잘 됐을 때 이제 모든 가족분들이 다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보람되고 이거를 좀 잘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지금 떠오르시는 환자분은 제주도에서 오신 분인데요. 진행성 난소암 환자분이셨고 꽤 많이 진행을 해서 이제 저한테 오셨습니다.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는 그쯤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마지막 워딩이 치료를 잘 해주시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문자에 있었는데 혹시 환자분의 어머니일까 이런 생각으로 나중에 이제 환자분이 치료 과정에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딸이 초등학생 딸이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서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었고 그분은 치료가 잘 돼서 지금은 아주 괜찮으십니다. 작가님들이 이제 여러 이렇게 에피소드를 자문을 많이 구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제가 실제로 전공의 때 겪은 에피소드 똑같아서 산부인과 전공의 수료를 하게 되면 그 산과 수련 과정에서 제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드 델리버리라고 하는데요. 이제 분만장으로 가기 전에 아기가 태어나는 걸 말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판단이 돼서 블레임을 엄청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전공의 때 배드 델리버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연습전에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기하기도 했고 또 아픈 기억이 소환돼서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고. 교수님, 이제 어디 가시는 거세요? 이제 첫 번째 회의가 있습니다. 비대면 다학제 회의인데요. 7시 한 50분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미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팀입니다. 뱅? So we can we can call it 뱅. 태국에서 그 참관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아, 정기학생 살리려고 제가 옆자리거든요. 진짜 눈물 겨. 진짜. 네, 시작을 할까요? 그 맨 처음에 조직 검사의 파이널 패톨로지가 뭔가요? 영상의학적으로는 유트라인 메스인가요? 아니면 아드넥스 메스인가요? 아덴으로 나와도 조직 검사
지금 환자는 그 난수에 큰 혹이 있는데 그 영상 검사에서는 이게 나쁜 혹인지 아닌지가 좀 애매한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은 혹을 먼저 띄고 그 다음에 동결절편이라고 수술 중에 빨리 응급조직 검사를 보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수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 결정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수술 전에 꼭 하시는 루틴이나 뭐 좀 마음가짐을 좀 잡고 가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환자 정보를 한 번 더 리뷰를 좀 해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영상 검사를 좀 한번 본다든지 이제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수술 준비 사항 이런 것들 한번 좀 체크를 하고 보통 들어갑니다. 평상시에도 좀 더 꼼꼼히 닦으시는 게 있으실까요? 보통은 이 손톱 밑에 이런 이물질들이 우리가 모르는 많이 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좀 구석구석 좀 이렇게 자세히 닦아야 되고요. 그래서 많이 좀 문질러야 돼요. 한 하루에 수술이 많으면 손 닦는 데만 하긴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거거든요. 수술은 잘 됐나요? 예, 수술은 잘 됐고 예상대로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 이후에는 일과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요? 아마 이제 수술한 환자분들 그 회진을 좀 돌아야 돼서 네, 회진 좀 돌고 환자 괜찮은지 확인하고. 이렇게 먹으면 점심시간이 보통 한 1, 2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좀 많이 절약도 할 수 있습니다. 식사로 하기에는 양이 좀 적거나 하진 않나요? 전체적인 칼로리가 한 500-600칼로리밖에 안 돼서 한 2-3시간 있으면 좀 갑자기 배가 고파지거든요. 그럴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테인 바를 하나 더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심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회진 가겠습니다. 아마 이번 환자분이 좀 꽤 되셔서 회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이고 최근에 수술 찍었다고 그랬나요? 네네네, 직전에. 직전에. 그래서 일단은 계속 유지. 안녕하세요. 네. 약이 들어갔나요? 아직 안 들어갔나요? 염증 치료도 하긴 하겠지만 종양 자체가 좀 줄어야 증상이 좋아질 거거든요. 부작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부작용이 아주 많지 않아서 대부분 잘 하시고 그 조직 검사를 바탕으로 추가 치료도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항암을 끊게 되면 몸에 종양은 있지만 훨씬 컨디션이 좋아질 겁니다. 이윤 교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젠틀맨으로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고 환자분들한테도 다정하시고 저희한테도 다정하신 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주치의로서 좀 증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수님이 회진을 하실 때 항상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환자의 증상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직접 소통을 하시면서 이 항암의 치과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사로서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치료하면 최선을 좀 다해드리고요. 지금이라도 하여튼 치료를 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시술을 좀 해야 돼가지고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래 진료도 원래 12시에 뽑는다고 전달받았었는데 어느새 1시가 넘었네요. 보통 1시간 지연되는 게 아주 일상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환자분이 궁금해하시는 거 이런 걸 다 해결을 해드리다 보면 실제로 할당된 시간보다 더 많이 환자분을 위해서 좀 써야 될 수밖에 없어서 대부분 1시간 정도 지연이 됩니다. 방금 시술도 갑자기 바뀌신 거세요? 예. 어떤 시술이었나요? 자궁 경부암 환자분이신데 자궁 보존적 시술 받고 나서 그쪽에 그 유지가 좀 잘 되려고 뭘 제가 좀 고무 튜브 같은 걸 넣어놓는데 이제 그거 제거하는 시술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는 길이세요? 이제 지금은 뭐 오전 회가 끝나서 이제 식사하러 갑니다. 오늘은 점심밥을 드실 수 예, 있으신가요? 그럼 오늘 점심은 메뉴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메뉴를 보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네, 메뉴를 본다고 뭔가 플랜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는 주는 대로 먹는데요. 다행히 하여튼 메뉴가 아주 다채롭고 저는 하여튼 엄청 맛있습니다. 교수님 식사 메뉴는 항상 여기 오셔서 딱 확인하시는 거세요? 네. 오늘의 메뉴는 뭔가요? 떡볶이 평소에 좋아하시나요? 네, 떡볶이를 엄청 좋아했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지금은 탄수화물 먹으면 몸이 너무 이제 힘들어져가지고 탄수화물 좀 줄이고 있습니다. 운동 요즘 드세요? 운동? PT 일주일에 2번. 네? 그래도? 네. 그다음에 테니스는 주말에 한 번. 한식 언제부터? 한 6개월 됐어요. 심폐 기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좋은데요? 하여튼 안 하고는 낫죠. 예. 그렇다고 막 건강해진다는 느낌 안 들어요. 왜 떡볶이 좋아해요? 이게 떡볶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떡볶이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고속도로 가면 모든 고속도로에 파는 떡볶이를 한 번씩 다 맛을 봤었어야 됐어요. 이게 왜? 죽였어. 2008년? 9년? 8년이래? 8년. 나는 8년. 8년 네. 연수한테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전공이 펠로우십. 샬로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오셔가지고 지하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일단 그분으로 그만 임상 강사님이 다 지하에 있었어요. 얘기가 차이가. 가장 늦게 퇴근하는 국가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항상. 펠로우실에 가면 항상 소집대감 같이 중심을 딱 잡아주시고. 거기 앉아서 아저씨들 4명이 맨날 그랬어요. 수술 끝나고 한밤중에 거기 앉아서 네. 우리끼리 복귀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MBTI 아시죠? MBTI. 그 F가 도움이 될까, T가 도움이 될까, 뭔가 이렇게 그런 환자와 약간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했어야 돼. F 같은 T, F 같은 T, F 같은 T, F 같은 T가 있어요. T 같은 F, T 같은 F. 다 있어요. T 아니에요? 저는 F예요. 진짜? 네, 저는. 그랬나요? 그랬나는 뭐야? 아니 그렇게 오래 얘기가 나도 이게 뭐지? 알았어요. 난 물을 안 마셔. 물을 안 엄청난 차이가 있어. 나중에 떠도 가요? 설명 잘 하시고. 네? 오늘은 운동 어떤 거 하세요? 제가 이제 분할로 하는데요. 하체, 어깨를 묶어서, 하체 등을 묶어서 하고, 그 다음에 어깨와 가슴을 묶어서 하는데, 오늘은 데드리프트입니다. 운동을 딱 하나만 고르라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데드리프트. 이 전신 운동이고요. 코어 근육을 강하게 하죠. 평소에는 100까지는 잘 안 가세요 그러면은? 100까지 가는데요. 네. 이 운동 파트너가 있으면 실제로 한 105, 110까지 가는데 그때 이제 이 파트너가 좀 있으면 되고 근데 파트너가 없으면 혼자 해야 되니까 네. 그때는 조금 안정적으로 한 100 정도가 목표고요. 오늘 일단 목표는 찌르셨네요.
교수님은 운동을 이렇게 꾸준하게 네.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일단 이제 저희는 이제 수술을 하는 또 의사이기도 해가지고 이 체력적으로 떨어지니까 수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힘들다, 체력적으로 힘들다, 예, 그러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이 체력 관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순간 했습니다. 또 나이가 드니까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근손실이 저희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근손실 유지 운동을 찾다 보니까 예, 그 헬스가 하여튼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시고 나서는 뭐 수술이나 전체적으로 업무 보실 때 체력이 확 달라지게 달라졌죠. 예, 느껴지세요? 생활 근육이 좀 많이 늘어서 자세도 좀 이렇게 빨라졌고요. 그다음에 장시간 수술을 해도 예, 좀 덜 지친 것 같아요. 요무게로 한 잔만 더 먹겠습니다. 교수님 헬스 말고도 좀 해보고 싶으신 운동이나 아니면은 좀 나가보고 싶은 대회 같은 것도 있으세요? 일단 체중만 좀 빠지면 암벽 등반 한번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수영을 좀 다시 시작해보고 싶고,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테니스를 좀 시작을 했는데요. 테니스는 동호인 대회를 한번 나가보는 게 목표인데 지금 테드리? 예, 그 정도라서 한 내년? 예, 내년에 한번 동호회 그 대회 한번 나가보는 게 꿈입니다. 운동 이거저거 많이 하셨네요. 조금 예, 맘만 보고 있습니다. 원래도 좀 활동적인 걸 좀 좋아하는 네, 편이세요?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정적인 업무가 대부분이어가지고 하여튼 챙기긴 챙겨도 일주일을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앉아있거나 누워있더라고요. 기회만 되면 자꾸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운동은 좀 잘 되신 것 같나요? 예, 그래도 계획한 세트 다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도 하여튼 고생을 했지만 이 저를 촬영해 주시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팔을 계속 들고 게 너무 힘들 텐데 이 카메라도 가볍지 않은데 하여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이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저는 씻고 또 업무로 복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